안녕하세요. 네, 생체재료학개론 셀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Matrix Electricity. 이 매트릭스는 세포가 자라는 기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탄성 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atrix Electricity가 결정한다. 줄기세포의 어떤 생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어떤 민감성을 가진다. 줄기세포가 자라는 어떤 환경의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매트릭스에서는 즉 부드러운, 즉 탄성 계수가 조금 낮은 그런 매트릭스에서는 뉴로제닉, 그러니까 신경세포 쪽으로 이제 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그러니까 조금 더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탄성 계수가 좀 높아진 매트릭스에서는 마이오제닉, 즉 근육세포 쪽으로 분화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견고한,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그런 매트릭스에서는 오스티오제닉, 탄성계수가 더 높아지면은 뼈세포 쪽으로 분화한다. 그래서 실험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를 배양한 지 첫 번째 주에는 어, 리프로그램 하는 게 가능하다. 어떤 세포의 일생을 성장 인자를 넣어주는 뿐으로. 그러니까 근육 쪽으로 성장하게끔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하게끔 성장인자를 넣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컬처, 이제 배양을 한 지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어떤 일생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배양한 지 한 몇 주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배양을 한 여러 주를 하면은 이제 그 배양한 곳의 매트릭스, 배양한 곳의 기질의 탄성계수에 따라서 그 이제 세포의 일생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이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라는 곳의 환경도 중요하다. 자라는 곳의 탄성계수, 자라는 곳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inhibition of non 이게 뒤에서 나올 텐데 non muscle motion 2를 이제 금지했을 때 그것은 모든 electricity directed lineage. 그러니까 탄성 계수에 따른 어떤 세포의 일생이 정해지는 것을 모두 막았다. 라고 합니다. 다음. 네, 일단은 앞에 실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블레비스타틴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세포가 골격을 이루는 게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액틴을 움직이는 게 마이오신이 수축하면서 액틴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토마이오신 컨트랙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 인터그린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인터그린인데 세포의 기질, 즉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와 결합해서 세포가 외부 환경을 인지하게 하는 게 이제 인테그린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엑토마이오신 컨트랙션이 일어나서 인테그린이 세포 외부 환경과 이제 결합을 해야지 세포가 이제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인데 이 블레비스타틴이라는 건 뭐냐면 엑토마이오신 컨트랙션을 방해해서 세포가 외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세포가 외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가 스티프한지 소프트한지 탄성계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약물이 바로 이제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세포가 자라는 그런 탄성계수와 이제 이제 줄기세포가 어떻게 분화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A는 뭐냐면 이제 어떤 조직에 따른 그런 스티프니스 정도고요. 즉 탄성계수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일단은 이제 MSC가 자라는 환경에서 이제 여기 이 파란색 부분,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터그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 빨간색 인터그린과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이제 extracellular matrix, 즉 세포 외 기질. 여기서는 콜라겐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MSC를 서로 다른 환경에서 키운 거죠. 즉 서로 다른 기질, 탄성 계수가 다른 기질에서 키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브랜치드 되는 거는 즉 브랜치는 뭐냐면 신경세포에서 이제 가지돌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브랜치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0.1에서 1kPa에서 줄기세포가 그렇게 나왔고 스파인들은 이제 근방추라고 하는데 근방추는 근육세포에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건데 8에서 17kPa에서
키웠을 때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모양은 이제 뼈세포에서 나타나는 건데, 자, 25에서 40kPa에서 키웠을 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달라진다. 줄기세포의 모양이. 키워지는 스티프니스의 정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블레비스타틴을 이제 처리했을 때를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했을 때, 당연히 세포가 외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도 이제 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학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없다. 모든 탄성계수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번째 C에서는 MSC transcripts, 즉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 물질이 전사되냐, 어떤 유전자가 전사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즉 신경세포로 만약에 간다면 신경을 이루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RNA로 전사돼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 RNA가 어떻게 전사되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고로 나눴고요. 그래서 뉴로제닉 마커스, 즉 신경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많이 만든 곳은 0.1에서 1kPa제이고 앞의 결과랑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근육세포 쪽으로 가는 거는 11kPa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뼈세포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34kPa제에서 제일 많다. 네, 그리고 이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했을 때는 막았다. 어떤 특정 분할을 막았다. 네, 이렇게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는 RNA, 즉 DNA가 RNA로 전사될 때 그 유전자 양에 대해서 측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유전자가 트랜슬레이션 돼서 번역돼서 단백질로 바뀌었을 때 그 단백질의 양을 그 단백질 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튜뷸린이라는 것과 NFH라는 게 이제 브랜치드 익스텐션,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브랜치드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MSC가 소프트 젤에서 이제 키워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MSC랑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모세포, 이미 분화가 완료된 세포죠. 그래서 MSC랑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이제 바꿔줬대요. 네, 그랬을 때 세포의 면적이 모두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포의 면적이 모두 늘어났다. 즉 매트릭스가, 즉 기질이 스티프해짐에 따라서. 그러나 MSC, 즉 줄기세포만 브랜치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끝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당연히 이제 브랜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분화가 덜 된 MSC는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되려고 한다. 네. 그 다음 C는 뭐 베타튜뷸린 뭐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웨스턴 블롯, 즉 단백질 양을 정량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경세포에 대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0.1에서 1kPa에서 이제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줄기세포가 이제 오스테오제닉, 즉 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결과인데요. 지금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염색돼 있고 그것은 뭐냐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분비하는 거다. 네, 오스테오칼신이 뭐냐면 호르몬인데요. 그 뼈를 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오스테오이드, 즉 요런 복합체를 오스테오이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MSC가 자라는 환경, 즉 MSC가 자라는 기질을 오스테오이드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전구체래요.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오스테오이드가 MSC가 자라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MSC가 이렇게 되고 나서 또 MSC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면은 또 오스테오이드를 분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MSC가 자라는 환경인 동시에 MSC가 나중에 만들어내는 환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SC는 프리오스테오블라스트로 겪는다, 변화를. 즉 오스테오이드에서. 네. 그 다음에 before, 뭐 뼈가 경화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이 정도 두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탄성계수, 이 정도의 스티프니스를 가진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이드는 결론적으로 가진다. 어떤 탄성 개수를. 같은 범위에. 근데 뭐랑 같냐면 우리가 찾은 이 MSC가 뼈세포로 분화하기 위한 탄성 개수와 같은 범위의 탄성 개수를 가진다. 오스테오이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SC가 뼈세포로 분화하기 위한 탄성 개수가 원래 측정돼 있었는데 그거랑 오스테오이드랑 비교해봤더니 비슷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프로틴과 트랜스크립트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보시면 당연히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0.1에서 1kPa에서는 뉴로제닉, 즉 신경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근육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는 당연히 뼈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B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노말 세포, 일반 세포와 비교를 했는데 이 C2C12는 뭐냐면 마우스 머슬셀, 즉 이제 쥐의 근육세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사람의 뼈세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와 비교를 했을 때 11kPa에서 이제 근육세포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34kPa에서는 당연히 이제 뼈세포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많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경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C는 그냥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서 이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가 지금 신경세포에 관련된 어떤 단백질. 당연히 탄성계수가 낮은 쪽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탄성계수가 한 11 정도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뼈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은 탄성계수가 한 30 정도? 34 정도 됐을 때 이제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인덕션 미디어. 지금까지는 그로스 미디어였습니다. 근데 그로스 미디어가 인덕션 미디어가 뭔 차이냐면 그로스 미디어는 그냥 세포를 배양하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인덕션 미디어는 성장인자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오제닉 인덕션 미디어를 넣어주면 얘는 근육세포로 분화하게끔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거고 오스테오제닉 인덕션 미디어를 넣어주면 얘는 뼈세포로 분화하게끔 이제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MSC를 키운 거죠. MSC를 키웠는데 지금 C2C12, 즉 G의 머슬셀, G의 근육세포랑 비교를 한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A부터 보시면 1주 정도 키웠는데 지금 그냥 MSC를 키웠을 때보다 당연히 성장인자까지 같이 넣어줬을 때 이 컨트롤 셀스, 즉 C2C12랑 비슷하게 더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머슬이기 때문에 머슬과 관련된 단백질은 당연히 지금 이 한 10일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서도 컨트롤 셀이 이제 이 사람의 뼈세포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MSC와 뼈 성장인자를 같이 넣어준 게 당연히 더 뼈세포와 컨트롤 셀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뼈세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즉 34kPa 정도에서 이제 제일 높게 뼈 형성 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단백질을 측정해봤는데 성장인자까지 같이 넣어준 게 컨트롤 셀이랑 비슷하더라. 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다른 실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덕션 미디어를 쓰긴 합니다. 근데 MSC를 1주 또는 3주 동안 키웠대요. 그로스 미디어에서. 그런데 얘가 뉴로제닉 매트릭스, 즉 0.1에서 1kPa 정도의 매트릭스, 탄성계수를 가지는 매트릭스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kPa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네, 그 다음에 키운 다음에 바꿔줬대요. MIM 또는 OIM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1주 동안은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분화하고 있겠죠. 즉 신경을 이루는 단백질은 베타3 튜뷸린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방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1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바꿔준 거죠. MIM 또는 OIM으로 바꿔줬을 때 얘가 베타3 튜뷸린이 떨어지죠. 이렇게. 즉 신경세포로 분화하다가 그것을 이제 좀 멈추고 다른 쪽으로 또 근육 쪽으로 분화하든가 아니면은 뼈 쪽으로 분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티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쪽으로 쭉 분화하다가 갑자기 성장인자가 이제 바뀌니까 이제 근육 쪽으로 또는 뼈 쪽으로 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3주 지난 다음, 그러니까 1kPa 매트릭스에서 3주 동안 키운 다음에 바꿔줬더니 세포는 유지하더라. 브랜치들을. 그러니까 즉 베타3 튜뷸린 요게 방출되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 3주 동안 키웠던 거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랑 얘, 즉 근육세포를 이룬 단백질 또는 뼈세포를 이룬 단백질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도 상대적으로 조금만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3 튜뷸린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양이 유지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줄기세포가 자라는 기질의 탄성계수, 그게 줄기세포의 이제 분화 양상을 결정한다. 1주 동안만 키웠을 때는 다른 쪽으로 충분히 분화할 수 있지만 3주 정도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분화가 힘들다. 성장인자가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는 MSC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의존해서 그 다음에 수축성에 의존해서 이제 많은 다양한 마이오신들을 방출한다, 표현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A부터 좀 보면은 유전자 단계죠.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트랜스크립트 된다. 이제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그래서 스티프니스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마이오신이 대부분 좀 증가하는 양상을 또는 증가했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블레비스타틴을 이제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오신들이 조금 줄어든다.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기서 봤던 것을 이제 웨스턴 블럿을 통해서 이제 정량을 한 것이고 당연히 이런 약물 이 ML7도 마찬가지로 요러거랑 비슷한 약물인데 비슷한 약물을 처리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마이오신들이 조금 적게 나타난다. 거의 없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보시면 NMM2B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머슬 마이오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머슬 마이오신 즉 세포 골격을 이루는 액틴을 움직이는 마이오신 즉 마이오신이 그 수축함에 따라서 액틴을 움직일 때 쓰이는 그게 이제 논머슬 마이오신인데 논머슬 마이오신 2B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자라는 그러니까 세포의 어떤 세포 외 기질의 이제 탄성 계수에 따라서 좀 이제 분비되는 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 계수가 0.1에서 이제 11쪽으로 갈 때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가면 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것은 does not change with induction medium.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양상은 이 인덕션 미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블레비스타틴은 그것의 표현을 억제한다. 줄인다. 방해한다. 이렇게 블레비스타틴의 약물을 처리해주면 이렇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서 조금만 다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게 NMM2B 즉 Non-Muscle Myosin 2B가 좀 중요하다. 어디서 중요하냐면 좀 더 힘을 크게 낸다. 어떤 역동적인 힘을 크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 기질의 탄성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포는 바꾼다. 그것의 논머슬 마이오신 익스프레션을 바꾼다. 즉 A에서 B로 바꾸든가. 즉 논머슬 마이오신 2 A에서 논머슬 마이오신 2 B로 바꾸든가. 뭐 C로 바꾸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논머슬 마이오신 익스프레션을 바꿔서 이제 더 큰 힘을 내든가 더 작은 힘을 내든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네, 여기서도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ddition growth. 그러니까 addition이 뭐냐면 인터그린과 액틴을 이어주는 어떤 단백질 역할인데요. 그게 이제 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탄성기수, 즉 기질 탄성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액틴과 인터그린을 잇는 어데이션도 좀 더 빽빽해져야겠죠. 이렇게 점점 빽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이토스켈레탈 오르가니제이션, 이거는 이제 세포 내에서 액틴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주위 기질이 이제 탄성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액틴이 빽빽하게 모여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여기는 stiffer matrix,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스티프 되면은 세포도 스티프해지고 텐스해진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주위 환경이 좀 견고해지고 좀 더 스티프해지면은 세포 그 자체도 적응하기 위해서 스티프해져야겠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초기 응력이라는 건데, 이제 세포가 받는 견인력, 세포가 이제 주위 환경에 주는 견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견인력이 쭉 이렇게 늘어난다. 주위 환경이 스티프해지니까 당연히 세포가 받는 견인력도 이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cortical stiffness는 세포벽의 stiffness, 그 세포벽, 즉 세포 자체의 stiffness도 증가한다. 즉 스티프한 환경이 세포 자체도 스티프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포의 형태가 암시한다. 세포의 일생, 그 세포가 어떻게 분화되는지는 세포가 자라는 기질이 얼마나 소프트하고 스티프한지, 즉 세포의 매트릭스, 세포가 자라는 매트릭스의 탄성계수가 얼마나 작고 큰지에 결정된다. 그 다음에 논머슬 마이슌2에 의존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블레비스탄틴이라는 약물을 처리해주면 논머슬 마이슌2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논머슬 마이오신2라는 것은 액토 마이오신 컨트랙션에 관여하면서 이제 세포가 얼만큼 주위 환경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주위 환경이 스티프해지면은 그 더 강한 힘으로 이제 결합해야겠죠.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게 논머슬 마이오신2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세포가 주위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도 분화되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논머슬 마이오신2가 되게 중요하다. 세포의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데, 세포의 어떤 분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